야수가 15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좌타자가 9명입니다. 요타자가 없는 상황에서 빠졌다는 거는 이게 큰 손실이죠. 2주 만에 2주 만에 돌아온 장신의 배고픈 단신 뉴스 들어갈게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예선전에서 야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서포터즈 푸른 물결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푸른 물결. 멋있다. 공모를 해가지고 야구 팬들로부터 약 1000건 이상의 응모작 중에 내부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 이름이래요. 괜찮은데요, 저? 네. 네. 이게 붉은 악마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죠. 축구에.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본은 그 사무라이 재팬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푸른 물결 완전 멋있는데? 서포터즈는 이제 8명의 연예인이랑 인플루언서 그리고 KBO 리그 대표 응원단 치어리더랑 응원단장 네. 이렇게 구성돼가지고 응원을 한다고 하는데 한 150명의 야구팬이랑 현지 교민들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안 불러주는지 모르겠네요. 인플루언서 갑자기? 이번에 그 WBC 한일전이 음. 예매를 했는데 뭐 몇 분 만에 뭐 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네. 뭐 무슨 그 네, 뭐야 우리나라 그 팬들 못 받게 못 받게 해가지고 네. 기사가 났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막중한 임무를 띄셨는데 맞아요. 150분 이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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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야구라가 응원하면서 같이 입중계를 한다는 거. 작년 8월에 업로드된 김홍파 배우의 야구라 출연 영상이 떡상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불과 저번 주까지 조회수 4만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10만 조회수를 달성했습니다. 드라마 카지노에서 민석준 회장 역할을 맡았던 김홍파 배우가 암살을 당하며 그 화제성으로 알고리즘을 탄 게 아닐까 싶습니다. 홍보가 같은 거밥 한번 토사야 되나? 야, 10만 조회수는 야구라 콘텐츠 중에서 5위를 차지하는 조회수인데 GUMVVV님께서는 민 회장님 하늘에선 꼭 롯데 우승 지켜봐 주시길. 지난 3월 4일 토요일 드디어 열흘간의 일본 스프링 캠프 취재 및 방송을 마치고 귀국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오키나와에서만 나오는 오리온 생맥주가 있잖아요. 아, 그 기가 막히게 근데 맛있잖아요. 오리온 생맥주만 마신 게 아니라 이번에 제가 생맥주를 4가지를 마셨거든요. 오리온, 네. 기린, 네. 아사히, 어허. 그다음에 산토리라는 또 생맥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맥주들이네요. 근데 저는 오리온보다 기린하고 산토리가 맛있더라고요. 오키나와는 오리온인데. 그 입자가 되게 부들부들한 거 있죠. 밀크 넘어가시지. 왜? 제가 원래 맥주 잘 안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는 맥주를 마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하. 네, 시컷 마시고 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그리고 이제 WBC 중계를 쭉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일정입니다. 오리익스와의 또 연습 경기, 그리고 아하. 한신 타이거즈와의 또 연습 경기. 네. 그 이후에 이제 제 3국의 경기도 또 중계 예고가 있어가지고 나 죽겠어요. 지금. 여기 또 야구라의 또 입중계까지 입중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5경기 중계입니다. 입중계까지 포함해서 5경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5경기 중계라고요. 네. 지금 이번 주에. 강케이가 KBS 조이의 새로운 프로그램인 일탈 예능의 MC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한 주간의 KBS 예능을 묶어서 보내드리는 프로그램인 일탈 예능 매주 나갈 예정인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 MC? 제가 메인 MC고 패널은? 제가 메인 MC고 이제 여자 아나운서 후배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패널은? 패널은 없습니다. 별거 아니네. 일탈 예능 이제 조이 채널에서도 강케이를 만날 수 있어요? 그냥 정리하는 프로그램이구나. 강케이를 만날 저희가 이제 캠프에서 돌아왔습니다. 박진만 감독 인터뷰까지 마치고. 네. 근데 박진만 감독이 우리 감독님이 또 구독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럼요. 구라쟁이셨네. 아니, 안 볼 수가 없지, 그거를. 야구라 팬인데다가 정보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보시는구나. 거기서 야구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밌다고 하시면서 잘 보고 있다고 그 얘기 계속 하시더라고요. 되게 뿌듯했습니다. 자기가 인터뷰한 것 중에 제일 재밌었다잖아요. 아니, 어느 정도냐면 지금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인터뷰를 감독님이 안 끊고 계속 하시는 거야.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한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55분 찍었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저희가 1, 2편으로 나갈 텐데 그래서 저희가 박진만 감독 친필 사인까지 모자까지 캠프 모자 가져왔거든요. 요걸 또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에게 선별해가지고 뽑아서 3분께 삼성라이즈 팬 3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뿌듯하네요. 가장 먼저 권희동 선수 얘기부터 할까요? 계약 기간 1년으로 계약을 했네요. 1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요. 지금 이렇게 뭐 스프링 캠프가 끝나가는데 계약이 됐는데 여기서 뭐 NC가 권희동 선수에게 2년 계약, 3년 계약 주겠습니까? 1+1 계약도 안 줬거든요. 그냥 단년 계약으로 권희동 선수가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결국 이제 잔류를 하게 됐는데 그렇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참 오래 걸렸습니다. 본인도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야구 그만두는 것도 생각을 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벼랑 끝에 사실 몰렸죠. 권희동 선수가. 맞아요. 좋은 성적도 내지 못했고, 방역법 위반 때문에 다른 팀에서도 사실상 러브콜이 없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작년 시즌에 이제 그 징계를 마치고 이제 합류가 됐잖아요. 네. 사실상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보여준 게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권희동 선수는 FA 신청을 했고, 본인이 이제 FA 되면, 뭔가 뭐 좀 일이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네네. 이제 큰, 어떻게 보면 이제 판단 미스였죠. 아. 네,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제 NC 다이노스와 1,000만 1억 2,500에 이제 계약을 한 거죠. 네, 연봉 그쵸. 9천에 옵션 3,500이니까. 옵션이 있으니까. 작년에 이제 권희동 선수의 연봉이 1억 1,000이었습니다. 맞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보장 금액이 이제 2천만 원 줄어들고, 음. 이제 옵션이 1,500만 원이 더 붙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 예. 네. 정말 야구에 대한 좀 간절함이 컸었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권희동 선수는 팀에 잔류할 수 있게 돼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제 권희동 선수가 이렇게 FA 계약을 하면서 남은 딱 2명의 선수가 FA 미아가 있네요. 정찬원 선수하고 이제 강리호 선수죠. 네. 근데 강리호 선수는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예. 저도 이번 캠프 가서 좀 들었는데 그만둘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저번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대만에 좀 진출을 해서 뭐 다른 리그에 진출을 해서 선발 투수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논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에게 제가 사실 들은 이야기인데 거의 내려놨구나.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계약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네. 네, 특별한 사실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제가 이제 강윤구 선수가 이제 그 히어로즈 시절에 1차 지명으로 입단을 했을 때, 강윤구 선수, 그때 강윤구 선수하고. 사실 제가 강윤구 선수하고 그때 만나가지고 약간 저랑 친분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그런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야구를 이제 못할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가슴 한편은 좀 약간 아쉬운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네. 거기다 정찬원 선수도 좀 전혀 소식이 안. 사인앤트레이드는 해준다고 했는데 히어로즈 쪽에서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 이걸 받지 않으면 우리랑 계약은 하지 않겠다라고 딱 이 정찬원 선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영욱 단장이 인터뷰에서 직접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정찬원 선수는 사인앤트레이드로 이적이 되지 않으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상황이 정찬원 선수는 어디서 들리는 이야기도 없고 그러니까. 기사로 지금 떠는 부분도 없어요. 기사도 안 이거 뜨더라고요. 어떻게 진척이 지금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게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러다 사실 보면은 자칫 시즌 개막하고 그러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쓱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이용찬 선수가 사실 그 시즌이 개막된 이후에 이제 중간에 계약을 맞아요. 했잖아요. 그 케이스가 있죠. 예. 보여줘요. 이용찬 선수도 제가 알기로 독립리그 가서 공 던지고 맞아요. 약간 뭐 트라이아웃 비슷하게 뭐 한 적도 있고. 그때 막 140 넘고 150 가까이 던지고 막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NC가 공이 괜찮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싸움입니다. 외로운 싸움. 그럼 정찬원 선수도 이용찬 선수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지금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네. 예. 좀 두 선수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선수는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이야기인데 이게 입고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뭐 계약이 안 돼가지고 내가 진짜 그만둘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경우, 그리고 이제는 현역 생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이제 느꼈을 때 그때 딱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권희동 선수도 마음가짐을 또 새롭게 하면서 팀에 또 보탬이 되는 선수가 좀 됐으면 좋겠고, 정찬호 선수의 또 그리고 강리호 선수의 계약이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옷을 입고 있을 때가 낫더라고요. 다 벗었을 때보다. 기아 타이거즈가 네. LA 공항에 좀 묶인. 제가 오키나와에 있을 때 네. 그 이동근 아나운서가 그 기아 이범호 코치하고 좀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가까운 사이라고 들었어요. 직접적으로 이제 뭐 전화 통화를 했는지 카톡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이동근 아나운서 들었는데 진짜 선수들이 다 죽는 줄 알았대요. 저도 이제 기사로 봤는데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LA 공항에 내려서 투싼에서 이제 들어오는 투싼에서 이제 LA로 이동을 할 때, 예. 그러니까 LA의 눈폭설이 눈보라가. 34년 만에 폭설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착륙을 못하고 2번 정도. 2번 실패를 거쳐서 우회해가지고 다른 공항에 내리는 거 아닙니까? 40분 동안 이제 와. 그 LA 근처 상공에 이제 돌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다른 이제 근교의 이제 공항에 이제 착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기사로 저도 봤는데 선수들이 정말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가족들도 못 보고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 무서웠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그 어느 정도 착륙이 딱 될 시기가 되면 핸드폰을 키면 됩니다. 돼요. 그치. 원래 키면 안 되는데 안 되지만. 네, 원래 안 되죠. 안 네네. 되는데 다 켜가지고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은 얘기로는 유서를 썼대요. 아. 그 정도였대요, 진짜로. 그리고 다 손잡고 이렇게 있었대요. 그리고 착륙하는 순간에 박수를 치면서. 내리는 순간에 예. 살았구나. 예. 그 김종국 감독이 오키나와에 들어왔을 때 기자들이 투싼에서 LA 갈 때 어떤 얘기했더니 얼굴이 탁 바뀌면서 코멘트를 안 하고 나왔다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그 상황이 굉장히 긴급하게 돌아갔고 긴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종국 감독이 코멘트를 안 하고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거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야, 그 정도네. 예. 근데 진짜로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네. 어떤 그 기사인가 읽었는데 그 죽기 전에 비행기 사고를 죽기 전에 사람들이 대부분 메시지를 보내면 사랑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네. 전하면서 마지막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우리는 보낸다고. 늘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있는 삶이다라고 이제 그 인스타에 있잖아요. 아, 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싸울 시간이 어딨냐. 맞아. 사랑하기도 바쁜. 그래서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진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 약간 액땜 때운 거잖아요. 기아가 기아가 올해, 뭔가 이렇게 뭐 사실 뭐,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액땜을 굉장히 지금 크게 치렀기 때문에, 네. 뭔가 기아가 올 시즌에 올해 좋은 성적이 나는 게 이런 아닌가. 일이 있으면 또 되게 좋은 일이 있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 다행이고 다행이죠. 진짜 천만다행이고 다행이죠. 남은 캠프 잘 정리해서 또 올해 좀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또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액땜 한번 제대로 했네라고 할게요. 액땜 한번 제대로 했다. 액땜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근데 이번에 애리조나가 진짜 날씨가 좀 이상했대요. 이상 근데 기온. 반대로 플로리다는 네. SSG 제가 또 관계자들 만나고 왔는데 어. 플로리다는 날씨가 너무 좋았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양쪽이 이제 메이저리그 대표하는 스프링 캠프 지역이거든요. 플로리다. 근데 플로리다는 약간 늪지대라 원래 네. 지대가 좀 낮습니다. 거기. 네, 그래서 약간 습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조, 사막 지역이기 사막이죠. 때문에 건조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 아리조나는 눈도 내리고 막 우박도 내리고 비도 좀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비가 저도 옛날 롯데 자이언트 시절에 애리조나로 이제 캠프를 간 적이 있는데 비가 하루도 안 왔거든요. 제가 3주 동안 있는 동안. 네네. 비가 없는 지역인데 우리는 비도 많이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이상 기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 시즌에는 플로리다로 한두 팀 정도 더 가지 않을까. 더 갈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끝으로 WBC 우리 대한민국 이강철호 이제 도쿄에 입성하게 됐는데 결전의 땅 일본으로 출발했습니다. 완전체가 됐죠 이제. 맞습니다. 네, 김하성 선수도 같이 들어왔고 네. 이제 토미 에드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일 오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순도 대충 얘기를 했는데 테이블 세터는 메이저리거를 쓰겠다. 네. 그리고 4번을 김현수 선수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뭐 감독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죠. 그리고 네. 5번은 또 박병호 선수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타순도 다 짜여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에드먼이 1번, 김하성 2번, 아니면 김하성 1번, 에드먼 2번. 3번은 뭐 이정우가 고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4번 김현수, 5번 박병호. 뭐 이렇게 가겠죠? 그 타순이 어느 정도. 네. 근데 지금 WBC 대표팀 보면 이제 최정 선수가 약간 슬럼프에 빠져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 타자들 가운데 컨디션 좋은 선수가 네. 김혜성 선수하고 아. 강백호 선수가 네. 그 연습 경기 성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타자라는 게 또 한 번 딱 이게 안타 한 두 개 치잖아요. 네. 그럼 또 확 올라옵니다. 장승환은 개인적으로 좀 이번 WBC 우리 대표팀 기대되는 선수가 있다면 어느 선수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국제대회잖아요. 네. 네. 이정우 선수는 사실 뭐 다 기대가 되고. 이정우 선수 기대되고. 에드먼 선수하고 아무래도 김하성 선수가 그래도 이 빅리그 또 선수고, 빅리그 또 경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순간에 이 대담성? 대담성.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확실히 에드먼 선수하고 김하성 선수가 좀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죠. 네. 우선 이제 호주전을 저희가 잡아야 되는데, 네. 호주전 같은 경우는, 이 서폴드 선수가 선발로 나올 거라는 예상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몰라요. 아직 모릅니까? 아직 몰라요. 네. 그 연막작전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어, 그걸 어떻게 예상을 해요? 예.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 지금 다루비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다르비슈. 네. 야. 그 로테이션을 봐야 돼요. 그거는 첫 경기에 어떤 투수들이 던지느냐에 따라서 아마 선발 로테이션은 어느 정도 한 7, 80%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첫 경기를 봐야 돼요. 첫 경기가 누가 올라오는지. 그럼 혹시 오타니도 혹시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팀. 오타니가 지금 첫 경기에 던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타니가 첫 경기에 던지고 다루비쉬가 두 번째 경기 4번 타자가 저기 네. 옆구리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4번 타자가 빠진 게 아니라 무라카미 무네타카가 원래 4번 타자인데 네. 스즈키 세이야가 3번인데 스즈키 세이야 빠졌잖아. 스즈키 세이야가 빠지고 부상으로 그 소프트뱅크의 마키하라 선수가 이제 발탁이 됐습니다. 마키하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야 외야를 이제 모두 다 볼 수 있는 이제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인데 이게 일본도
야수가 15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좌타자가 9명입니다.右타자가 없는 상황에서 스즈키 세이야 선수가 빠졌다는 거는 이게 큰 손실이죠. 그렇죠. 큰 손실이에요. 우리에겐 다행인 거고. 네. 그래서 일본도 이제 베스트 전력이 약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 나머지 팀들은 그래도 약체다 보니까 뭐 중국, 그것도- 체코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그것도 몰라요.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중국, 체코도 모릅니까? 해봐야지 알아요. 해봐야 해봐야지 됩니까? 알아요. 예. 네네. 무조건 해봐야 돼요. 왜냐면 베이징 올림픽 때도 네. 중국하고 0대0으로 비기다가 맞아. 승부치기 가서 이겼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어렵게 이겼죠. 예, 그리고 체코도 사실상 뭐 우리나라보다 약체라고 평가는 받지만 일단은 나와 있는 데이터가 지금 사실 없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한 투수들 한 2-3명 올라와가지고 막 비비 꼬면서 던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말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국제대회는 그래서 늘 경계를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약팀이라고 해서 뭔가 우리는 당연히 이 팀한테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네. 진짜 이상하게 말려가지고 경기를 패할 수도 있어요. 네네. 예,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WBC 참가 20개국이잖아요. 네. 20개국인데 역대 최다죠. 역대 최다죠. 원래 16개 팀만 나왔는데 이제 네. 이번 대회부터 이제 20개 팀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키스톤 콤비에서는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최강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토미 에돔과 김하석 수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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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래서 세계 최강 키스톤 콤비의 활약을 기대하겠다. 로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두 선수.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WBC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입중계로 다시 금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